코스피 선물에 종가 매매한다는 것은 다음 날 코스피 선물의 시가까지 갭을 먹겠다는 것인데, 결국 코스피 선물의 시가는 그 저녁 동안 미국 시장에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의 상승을 예상한다면은 종가에 바이를 하고, 오늘 미국장이 하락이 예상된다면 셀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장이 오늘 오를지 내릴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5% 정도 다음날 미국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만 종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하락을 해도,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한국장이 하락을 했으면은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 하락해도 오히려 다음날 한국장은 그 하락한 거가 선방현됐다고 봐가지고 오히려 갭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국장이 전날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퍼지면 다음날 한국장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종가 매매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오를지 내릴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가, 그리고 미국 시장에 비해서 오늘 한국 시장이 좀 과도하게 빠졌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올랐는가.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이 날 경우, 그리고 미국장이 예측이 가능할 경우 종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금요일날 7월 19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일봉입니다. 보다시피 3일 연속으로 커다란 음봉은 이제 4일 연속이고, 커다란 음봉이 난 거는 이제 3일 연속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금요일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공포심이 있죠. 이게 얼마까지 떨어져 있지, 이렇게 주중에는 연속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감정에 의해서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하는 경우도 좀 이성적인 것보다는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다 해서 매도세가 강한 장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성적으로 보면 저가 매수에도 조금 이성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패닉에 빠져서 매도하던 사람들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3일 연속 빠지고 휴일을 맞이한 경우는 다음날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반등을 했죠. 월요일날. 이게 동시호가, 그러니까 한국장 월요일 이제 3시 35분에 동시호가 들어갔을 때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선물은 0.98%가 빠져 있고, 나스닥 선물은 0.56포인트 오르고, 나스닥 S&P 선물은 0.31% 오르고.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0.5%나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0.1%나 0.2% 정도 오르면은 뭐 그날 나스닥이 오른다는 거 꼭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한 3% 이상이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는 상태면은 그날 미국 시장은 강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국 시장은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죠. 보시면 한국 시장도 7월 12일 이후로 15일날 반등은 있었지만 거의 연속적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종가 매매의 두 가지 조건, 다음날 미국 시장이 반등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0.5% 이상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제가 캡처를 안 했지만 유럽장도 1% 이상의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선물만 과도하게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에 125계약 매수를 했고 25계약씩 쭉 냈는데, 오히려 그 35분에 끝난 가격보다 개파락을 해가지고 그 25계약씩 5개, 그러니까 모두 그 개파락한 그 월요일 코스피 선물 종가 382.20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신 것 같이 미국 시장이 1.5% 정도 나스닥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날 그 청산을 했습니다. 125계약 청산을 하고, 계약수가 약간 다른 것은 중간에 좀 매매를 한 게 있었죠. 하지만 거의 종가 매매로 들어간 것은 9시 이전에 많이 청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25계약 전량 청산을 해서 수익은 9,033만원 정도 됩니다. 코스피 선물의 종가 매매 방법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종가에 동시호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15시 35분부터 15시 45분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나 유럽장이 굉장히 강세인데 그에 비해서 코스피 선물이 굉장히 좀 약세거나 이럴 때는 이제 바이로 들어가야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뭐 셀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가 동시호가에는 분할 주문을 하는데 확신이 있으면은 분할 주문했다가 바이일 경우인데 오히려 내가 낸 주문가 위에서 종가가 끝나버리면 하나도 체결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체결을 시키고 싶으면 좀 주문이 가능하게 호가에 주문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종가 매매 조건을 자기가 잡았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나올 때는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이 나왔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때는 진입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확률적인 게 돼가지고 매번 진입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수익이 누적돼서 쌓일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그 선택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진입을 안 한 날 뭐 큰 수익이 나버리면 매매 자체가 상당히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이 확정되면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채널은 한국, 미국 주식에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게 보이는 텐베거 주식을 발굴하고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시장 대표주들을 분석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신규주나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들을 분석합니다. 선물 옵션은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코스피 선물 등을 매크로 전략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안 하시고 주식만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참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는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상품에 대해 매크로 전략으로 매매를 합니다. 모든 매매는 실전 투자이고 무의 매매가 아닙니다. 저는 35년간 트레이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트레이더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동료분들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들을 올립니다.